안녕하십니까? 소우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3대 독자의 목숨을 구해주고는 주랭랑을 놓은 어떤 가난한 무사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경상도 땅 상주에 활을 아주 잘 쏘는 가난한 무사가 있었다. 그 무렵 한양에서는 해마다 한량들이 모여서 무예 시합을 했는데 장원한 사람에게는 벼슬을 주었다. 상주 무사는 몇 년째 한양에 가서 시합에 참여하였으나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는 못하였다. 어느덧 올해도 그 날짜가 다가왔다. 속마음으로는 무예 시합에 참석하고 싶었으나 수중에는 귀떨어진 엽전 한 입도 없었다. 돈 나올 구석은 없고 무예 시합은 참여하고 싶고 한숨만 풀풀 쉬고 있었는데 그 눈치를 아내가 알아차리고는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놀이개를 팔아 남편에게 주었다. 여보, 적지만 여비로 쓰세요. 한양에 올라가시어 꼭 장원하세요. 돈을 받아준 무사는 뛸 듯이 기뻐하며 행장을 꾸려서는 한양으로 올라갔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돈이 많으면 시설이 좋은 주막집에 가서 시합날을 기다리겠지만 몸에 지닌 돈도 얼마 되지 않거니와 아내가 준 피 같은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여기저기 돌다가 시장에 있는 어떤 팥죽 파는 노파의 맘에 들어 그 집에서 묵으며 시합 날짜가 되기만 고대하였다. 하루는 밤에 뒷간에 가는데 문득 웬 꽃 같은 아가씨가 나타나서는 말했다. 무사님은 몇 번이나 한양에 와서 무예시합했지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화살이 좋지 못하여 뽑히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성공하시려면 소녀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근처에 김대감님이 살고 계시는데 그 집 물 안에 대밭이 있습니다. 그중 한 그루에 석대가 자라난 대나무가 있는데 그 대나무를 깎아서 만든 화살이라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 며칠 이내에 새 신랑의 목숨을 구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녀는 앞으로 조선의 운명을 결정지을 큰일을 하기 위하여 하늘의 명을 받고 세상에 나온 사람입니다. 유념해 두었다가 하늘의 명령을 잘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마친 아가씨는 구름을 타고 표현이 사라졌다. 그 말을 들은 시골 무사가 담 밖을 돌며 김대감의 뜨락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키를 넘는 담장을 넘어갈 방도가 없어 속을 썩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 곳에 가니 모명필이 드리워져 있었다. 무사가 모명필을 타고 올라가 담장 안에 내려서니 마침 대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곳이었다. 대나무가 어찌나 우거졌던지 금음날처럼 캄캄하여 동서남북을 분간키 어려워 손으로 더듬어 보았다. 과연 한 그루에 대나무 석대가 자란 것이 있었다. 옳다구나 하고 무사가 칼을 뽑아 대나무를 베어서는 숲가에 나와 앉아서는 달빛을 빌어 화살을 깎았다.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니 키가 8척이나 된 도척같이 생긴 놈이 담을 넘어 들어왔다. 놈은 손에 장검을 들고 사방을 살피며 연못가를 지나 불빛이 환한 별당 문 앞에 다가가 방 안에 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살창문이 살며시 열리며 물찬 제비 같은 아가씨가 나와 아양을 떨며 사나이를 맞아들였다. 낭군님, 어찌되어 이리 늦게 오셨나이까? 어서 들어가사이다. 그 선녀의 말이 틀림이 없구나. 이놈의 집에 무슨 사달이 생겨도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무사는 화살 깎기를 그만두고 가만가만 살창문가에 가서 엿들었다. 연놈이 방 안에서 술상 앞에서 먹고 마시며 서로 껴안고는 쪽쪽 빨아대며 수작을 피워댔다. 조금 있으니 사나이가 하는 말이 들렸다. 내년이 아무리 이래봐야 풋사랑이지. 내년에 아버지가 최대감의 아들과 혼사를 정하고 이제 며칠 안 있어 혼례를 치른다며? 너야 시집만 가면 그만이지. 나 같은 사람이야 웬 눈으로나 보겠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오니까? 옛말에도 충신불사이군이여 연려불경이부라 하였습니다.
하온데 제가 어찌 그런 젖비린내 나는 초립둥이한테 시집을 가겠나이까? 하온이 그날을 고대하셨다가 초립둥이가 신방에 들어오거들랑 당신이 오셔서 그놈을 한 칼에 없애버리고 도망을 가서 당신과 함께 평생을 같이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여우 같은 교수가 이렇게 말하자 간부놈이 다짐받았다.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 아니면 제가 언제 당신을 속인 일이 있습니까? 교수가 말하며 큰 잔에 술을 따라 권하니 놈은 실컷 마신 후에 문을 나와서는 가버렸다. 무사가 듣기를 마치고 나오니 때마침 그 교수의 시녀가 마당 한쪽에 서 있었는데 시녀 역시 연놈의 행동을 듣고 보았으나 여자의 몸이라 어쩌지 못하던 차에 시골 무사를 만나게 된 것이다. 시녀는 무사를 한 옆으로 끌고 가더니 어째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고 물었다. 무사가 사연을 이야기하자 시녀가 말했다. 무사님, 규수의 행실이 불초하나 어찌 죄 없는 최대감의 아들이 비참하게도 비명에 죽는 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함께 방도를 내어서 최대감의 아들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 같으냐? 내게 좋은 방도가 있으면 말하거라. 무사가 이렇게 말하자 시녀가 품속에서 돈 100냥을 내어놓으며 말했다. 무사님, 이 돈을 가지고 한양에서 제일 훌륭한 대장장이를 찾아가 따발검을 하나 만들어 오시와요. 검의 크기는 9척이어야 합니다. 그 간부놈의 검은 7척입니다. 그러면서 시녀는 무사에게 여차여차하라고 일렀다. 이튿날 무사는 한양에서 제일 훌륭한 대장장이를 찾아가 구척 따발검을 만들어 왔다. 드디어 혼산날이 되었다. 무사는 날이 어둡기를 기다렸다가 먼저 담을 넘어 별당 옆에 숨어서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 저녁이 되자 연하문 살쯤 되어 보이는 신랑이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별당 안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물러갔다. 허나 그 요망한 신부는 신랑을 본 척도 않고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간부놈이 전과 같이 담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교수는 왜 이제야 오시는가 하며 주원상을 차려서는 그놈에게 술을 권하기 시작했다. 간부는 술을 몇 잔 마시고 얼큰해지자 한 손에 칼을 뽑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술잔을 든 채 방 한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꼬마 신랑에게 말했다. 네 이놈, 오늘 장가를 드는 것이 불행인 줄 알고 이 술을 마셔라. 그리고 내 손에 죽더라도 원망은 하지 마라. 최대감의 아들이 겁이 나서 벌벌 떨며 술잔을 받자 간부놈이 칼을 들어 내리치려 하였다. 바로 그 찰나 무사는 시녀가 시킨 대로 떡매로 툇마루를 한번 힘껏 내리쳐 쿵 하는 요란한 소리를 낸 다음 발길로 살짝 문을 들이차고 따발검을 쑥 들이밀면서 호통을 쳤다. 네 이놈, 내가 금강산에서 보니 내 놈이 새색시의 술을 받아먹는 것이 보여서 찾아왔다. 이 고약한 놈아, 내 놈만 술을 받아먹고 이 어른은 새색시 술을 못 받아먹는단 말이냐? 이리 한 잔 부어 올려라. 간부놈이 들어보니 자기가 금강산에서 이곳 한양까지 오려면 적어도 닷새는 걸리겠는데 금방 술 받아먹는 것을 보고 왔다니 장사의 재간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 같아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떨며 한 옆에 서 있었다. 무사는 신부가 부어주는 술을 받아서 마셔버리고 간부놈에게 술을 부으라고 호통쳤다. 원래 한량이라 주량이 또한 대단하여 영겁 후 10여 잔을 마시고 나서 또 술을 한 대접 부어들고 말했다. 네 이놈, 어서 이 술을 마시고 목을 늘여라. 내 놈을 살려두면 우리 강호 영웅오걸들의 낯이 깎이겠다. 네, 금강산에서 내 놈을 지켜보다가 지금까지 몇 번 용서해줬으나 오늘만은 용서할 수 없다. 죄 없는 어린 신랑을 죽이려고 하다니 내 놈을 어찌 호걸이라고 하겠느냐. 어서 목을 늘여라. 간부놈은 이미 어혈이 빠져
혼이 공중에 떴는지라 무사의 호령대로 찍소리 못하고 목을 느렸다. 무사가 그 기회를 놓칠세라 검을 들어 내리치는데 간부놈의 대가리가 떨어졌다가는 다시 뛰어올라 목에 붙으려 했다. 그때 시녀가 어느새 치마폭에다 부엌에 재를 쌓아서는 뿌리니 간부놈은 검은 피를 내쏘며 죽어버렸다. 상황이 불리한 것을 보고 신부가 달려와서 울었다. 장군님, 그동안 저 나쁜 놈의 마수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장군님 덕분에 제가 잔명을 보전하게 되었사오니 정말 고맙습니다. 이 여우 같은 것. 입에 침이나 바르고 말하거라. 그렇게 살살거린다고 내가 속을 줄 아느냐. 지금까지 내가 한 짓을 보면 저 도적놈보다 내가 더 나쁘다. 살려둘 수가 없구나. 그러니 이 칼을 받아라. 무사가 이렇듯 꾸짖으며 검으로 신부의 목을 두 동강 냈다. 이때야 정신이 돌아온 새 신랑은 무사의 두루마기 자락을 부여잡고는 장군님, 살려주세요. 하며 엉엉 울었다. 꼬마 신랑이 우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사람을 둘이나 죽였으니 비록 하늘의 명령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선을 너무 넘은 것 같았다. 더 있다가는 포도청에 잡혀갈 것 같아서 더는 지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최대감의 아들이 부여잡은 두루마기 자락을 검으로 싹둑 잘라버리고는 담장을 넘어 36개 주랭랑을 쳐서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고는 마누라 품에 꼭 안겨서는 쥐 죽은 듯이 살았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 몇 년이 지난 뒤였다. 한양 최대감네 집에서 이야기 잘하는 사람을 골라 돈 500냥을 준다는 방문을 내붙였다. 그 방문을 보고는 이야기 좀 한다는 사람들이 팔도 저녁에서 구름처럼 최대감 집으로 모여들었다. 시간이 지나자 그 소문은 무사가 사는 상주마을에까지 전해졌다. 그 소문을 들은 무사가 오랜만에 한양에 올라가 볼 생각이 나서 최대감 집을 향해 떠났다. 물론 무사는 최대감이 자기가 목숨을 살려준 어린 신랑의 부친인 줄 몰랐다. 무사가 최대감 집에 도착하여 하인을 불러 사연을 말하니 하인이 최대감 앞에 무사를 대령시켰다. 시골 무사는 최대감 앞에 부복하여 말했다. 소인은 경상도 땅 상주에 사는 사람인데 소문을 듣고 이야기 한마디 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최대감이 무사를 사랑으로 올라오라고 하고는 물었다. 그런가? 자네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가? 네, 소인은 문맹이라 공자나 맹자 이야기는 못하겠고 다만 몇 년 전에 한양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수년 전에 한양에 오게 된 일이며 김대감 집 대나무밭에서 대를 베어 화살을 깎은 데까지를 이야기했다. 그러자 최대감의 눈이 반짝였다. 이어 무사는 하늘의 천녀에게서 한 어린 신랑의 목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과 그 소년이 나라를 위하여 큰일을 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다는 것, 사통한 간부놈과 새색시를 죽인 일과 나이 어린 신랑이 두루마기 자락을 쥐고 아무리 놓으라고 해도 놓지 않기에 검으로 잘라버리고 살인한 일이 마음에 너무 힘들어 고향으로 주랭랑을 놓던 일을 이야기했다. 그런 다음 그때 그 어린 신랑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모르겠나이다. 하고 한마디 덧붙였다. 무사의 이야기가 끝나자 최대감이 하인을 불렀다. 여봐라, 별채로 가서 서방님을 모셔오너라. 아들이 들어오자 최대감이 분부를 내렸다. 어서 이 어른에게 큰 절을 올려라. 최대감의 아들이 아버지의 명대로 무사에게 절을 올리고 나니 대감이 물었다. 너 그 아무 때에 두루마기 자락을 건사한 것이 아직도 있느냐? 네,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옵나이까? 최대감의 아들이 품속에서 두루마기 자락을 꺼내어 부친 앞에 내놓았다. 무사는 살림이 구차하여 두루마기가 단벌인데 그것마저 칼로 벤 자리를 깁지 못하여 그대로 입고 왔다. 최대감이 아들에게서 두루마기 조각을 받아서는 무사가 입은 두루마기 자락과 맞춰보니
꼭 들어맞았다. 그제야 그 무사가 자기를 구해준 은인인 줄 알게 된 최대감의 아들은 꾸러엎디어 울며 절하였다. 무사가 놀라 어리둥절해 서 있는데 최대감이 무사의 두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게, 이제야 자네를 찾았네. 자네야말로 우리 가문의 은인일세. 이 녀석은 우리 가문의 3대 독자인데 자네가 아니었더라면 죽었을 것이네. 내가 잘못해 그 죽을 대로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자네가 의리를 지켜 내 아들을 구해 주었으니 자네야말로 우리 가문의 은인일세. 우리 이제 친형제처럼 살아가세. 이리하여 최대감은 무사와 의형제를 맺었다. 무사는 시골의 아내와 아이들을 한양으로 데리고 와서는 최대감 옆집에 살았다. 최대감과 무사는 한부모가 낳은 친형제보다도 더 화목하게 평생 잘 살았다고 한다. 세월이 흘러 최대감이 죽었다. 그 뒤 나라에 큰 우환이 있었는데 왜구가 침범했다. 이제는 늙은이가 된 시골 무사는 밥값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의병장이 된 최대감의 아들과 함께 나아가 나라를 위하여 힘을 다해 싸우다가 전장에서 죽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한 편 한 편을 더욱 알차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양보다 질에 몰두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일주일에 2번,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 토요일은 실제 일어난 사연, 사건 등을 다루겠습니다. 반면에 쇼츠는 틈을 봐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